가지도 정치를 통해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고 그것은 어떤 일정 부분에 있어서 아까 그 20대, 30대가 이번 뭐 정부를 거치든지 그 전 정부를 거치다면서 정의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 건 사실입니다. 예. 지금까지 보면 이번에 대학교 총학들 보면은 대학교 총학에서 한 번도 총학들이 정책적 이슈로 뭐 탄핵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항상 정치적인 이슈로 무슨 뭐 투표함이 어떻게 뭐 봉인이 해제됐다 이런 식으로 항상 그런 식으로 공격을 많이 받는 것처럼 정치에도 그 현상이 그대로 적용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비대위원으로서 젊은 세대와 대화해 보면은 항상 그 정치적인 이슈, 어린 사람들이 나이든 분들이 그러니까 50대, 60대가 세팅해놓은 아젠다대로 따라가가지고 투표하는 경향성이 그래서 정치 이슈에 더 반응하는 경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독재자의 딸이라는 구도 이런 거 솔직히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20대, 30대에겐 간접 경험이라는 그런 경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그런 정보라는 것들이 한번 가공된 정보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20대, 30대가 이번에는 정책 선거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약간 진일보한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는 거는 약간 20대, 30대가 겸허하게 반응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볼 때 저는 이미지가 아니었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젊은 친구들이 볼 때, 젊은 학생들이 젊은 세대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새누리당 하면은 부자들을 위한 정당, 그리고 일부 특권층을 위한 정당,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좀 반칙과 어느 면에서는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불공정한, 언페어한 이런 것들의 이미지가 복합적으로 얽혀서 자기들이 아주 고민이라든가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는데 보다 좀 쉽지 않고 또 50대 이상은 좀 민주당이 되면 좀 불안정성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경제 상황도 굉장히 어렵지만은 나라를 맡겼을 때 불안정감이 더 크게 작용했을 거로 보고 있고 예. 또 젊은 세대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하면은 아까 그런 일부 특권층 그다음에 이 검찰이나 여러 가지 이미지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좀 예. 거기에 던져서 아까 고성국 박사님이 얘기하신 정치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략, 선거 전략, 플레이 이런 것도 상당히 작용을 했다고 보는데요. 이제 문재인 후보 진영에서는 뭐 투표율이 77%가 되면 넘으면 뭐 말춤을 추겠다 뭐 이런 식의 굉장히 젊은이들의 그 자극하는 그런 여러 가지 선거 전략이 있었고 네. 그런 부분을 젊은이들은 굉장히 본인들과 소통이 잘 되는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가졌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반대로 왜 그럼 선거에 졌냐. 오히려 그런 전략들이 5060 세대를 상당히 정치적 소외감을 가지게 내몰았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이었는데 민주당이 취한 그 선거 전략이 젊은이들에게는 상당히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또 한번 잠깐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통합의 대상을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 한 내용으로 세대의 갈등에 대한 부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표심이 다르게 나온 것이 세대 간의 갈등에 의한 것이 아닌 것처럼 지금 네 분께서 여섯 분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들린단 말이죠. 바꿔 말씀드리면은 그것은 각 당에 대한 이미지 또는 뭐 역사인식 이 부분에 관한 것을 원인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그 수준은 균열 수준이지 갈등 수준까지는 간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꼭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 갈등이라는 것이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정도에 따라서 균열이냐 전쟁이냐가 정해진 것이지 예. 그 갈등의 원인이 정치적인 이미지냐 아니면 정책적인 차이냐 그것 때문에 원인은 뭐라고 균열이니 보십니까? 그러니까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세대 간의 갈등이 있다면? 세대 간의 갈등이 있다면 지금 사실 원래 있어야 되는 것은 이해관계의 상충 때문에 오는 정책의 차이에서 이게 선거가 승패가 결정이 되면 그게 이제 정상적인 거거든요. 예. 근데 이번 선거는 보면 양당이 젊은 층에 대한 공약, 일자리 공약이나 아니면 노년층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복지 혜택의 공약이나 사실상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의 차이로 오는 이해 상충의 문제로 인한 그런 갈등은 아니었고 상당히 이미지 선거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제 서로 20, 30대와 50대 이상이 서로 충돌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노령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에 포함시켜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재원으로 가는 거겠죠. 예, 그런 안이 지금 추진되다가 뭐 중단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대목은 이제 그 노령 인구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충돌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예. 현재는 서로 충돌을 하지는 않은 거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설명해야 될 거냐? 우선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연령 효과입니다. 젊을 때는 진보적이었다가 뭔가 새로운 걸 추구하고 나이가 많으면 자연스럽게 보수적이 된다라고 하는 설명이 있어요. 근데 연령 효과와 별개로 세대 효과라는 또 설명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특정한 시대에 살았던 그 연령대의 경험이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것인데 예를 들면 50대가 왜 말하자면 보수 정당을 지지했느냐.
물론 민주화 운동 시기에 살긴 했지만 또한